AN인데 얘는 n을 무한대로 뿌리면 0으로 가는 놈이죠, 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잖아요. 근데 일반항이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전체는 어떻게 됐냐면 발산한단 말이죠. 무한대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됐어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지우고 좀 써볼게. 어머? 야, 너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지워봐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반례가 지금 얘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반례를 예를 들어놨는데 그거를 뭐 잠깐 메모를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요.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a의 n이 0이어도 0, 2여도 그래 그냥 이렇게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의 값은 발산할 수도 있다야. 할 수도 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n번째 항이 0으로 가더라도 무한급수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발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발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항상 발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예가 뭐가 있냐면 지금 봤듯이 이런 게 있죠. AN이 n분의 1 같은 경우 대표적인 발레예요. n분의 1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n분의 1 이렇게 쓰면 너는 무한대로 갔잖아요. 방금 봤듯이 그죠? 무한대로 갔었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a의 n이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너는 지금 뭐냐면 해보잖아. 이렇게 되거든.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어요. 무한급수압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다 n번장을 때려넣으러 가야 돼. 그럼 루트에다가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거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를 이제 얘를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얘도 시그마야. 합하기는 합할 건데 n번장까지 합하는 게 아니라 무한번장까지 합하는 거거든요. 무한번장까지 합할 거기 때문에 얘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 지우기획전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지우기획전을 쓰려면 유리화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됐죠? 유리화를 하러 갑니다. 그럼 너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갔죠? 그러면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의 n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유리화를 했어요. 유리화를 했는데 항모라고 앞에 크잖아요. 앞에 크니까 너 집어넣은 거에 너 집어넣은 걸 뺄 거야. 근데 너를 집어넣었다는 소리는 앞에 있는 것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소리예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n 대신에 무한대로 때려놨다는 소리가 의미상으로는 그래요. 빨간 걸로 쓸까요? 의미상으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 더하기 1을 계산했다는 소리고 위에 것이 걔는 결국 무한대죠. 쉽게 말해서 무한대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루트 무한대니까 무한대일 거잖아요. 그죠? 무한대가 되고 1을 집어넣었어. 그럼 빼기 1이잖아. 빼기 1이 돼서 결국 네가 이렇게 돼. 무한대에서 1을 빼라고? 그럼 무한대일 거 아니야. 발산한다는 소리죠? 그래요. 발산한다는 소리여서 교과과정상에서 더 중요한 건 얘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발레 하나 더 써놓을게요.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결국 일반항이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얘 일반항 0으로 가잖아요. 얘를 무한대로 뿌리면 무한대분의 상수가 될 거니까 부모가 엄청 큰 거분의 1 되는 거니까 0으로 갈 텐데 일반항이 0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무한급수압을 계산을 해보면 발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항상 발산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됐고 선생님 그러면 수렴하는 건 뭐가 있나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거고 발산하는 이 반례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쪽으로 갈 때 수렴할 텐데 특별히 이런 것들이 뭐 발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소결론을 얻을 수 있어. 무한급수의 성질이 무한급수압이 존재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그랬죠? 이건 항상 참이거든요. 근데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항상 수렴하겠느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요. 하나 더 하죠. 그러면 그 수투 시간에 집합하고 명제단원에서 대우명제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대우명제는 뭐냐면 이거 할까요? 최민구는 사람이다. 참이죠? 거짓이에요? 참이잖아요. 참이잖아.
이런 씨 참이야. 근데 부정을 한번 해봤대요. 사람이 아니면 최민구가 아니래. 이것도 맞는 소리인 것 같지 않아요? 아, 최민구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면 최민구는 아닐 거 아니야. 어때요? 그래. 마음에 안 들죠 얘가? 알았어요. 이거 할게요. 자연수는 정수이다. 맞는 소리죠? 자연수는 정수이다. 정수가 훨씬 더 이제 큰 집합이잖아요, 그죠? 집합상으로는 이제 커요. 근데 정수가 아니면 자연수도 아니다. 맞는 소리죠? 정수가 아니면 자연수 아니겠지 뭐. 지금 이 구조가 뭐냐면 가정 결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P이면 Q이다 이렇게 명제를 쓴 거예요. 여기 가정이고요. 결론이에요. 오랜만이죠? 명제. 가정이 결론이거든요. 근데 얘가 역도 있고 이도 있고 대우도 있어요. 역도 있고 이도 있고 대우도 있는데 교과 과정에서는 이는 배우지 않아요. 이는 낫이라는 소리거든요. 부정이라는 소리거든요. 이는 배우지 않고요. 역은 배워요. 역은 뭐냐면 뒤집는 걸 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해보면 역은 뭐냐면 뒤집어요. Q이면 P이다. 가령 이런 거지. 사람이면 최민구다. 정수이면 자연수다. 뭐 이런 소리예요. 이걸 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우가 있어요. 대우. 아 이게 용어 좀 바뀌어야 돼. 이 대우가 뭐야? 회사 이름도 아니고. 대우합니다. 대우는 역을 하는데 부정하면서 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하는 게 대우예요. 지금 제가 쓴 게 대우거든요. 최민구는 사람이다. 뒤집으면서 부정을 때려. 사람이 아니면 최민구가 아니다. 이렇게. 자연수이면 정수이다. 부정을 하면서 바꿔요. 정수가 아니면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를 대우명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하면 되게 복잡해서 쉽게 말하면 원명제가 참이잖아요. 참인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요. 이렇게. 원명제가 참이면 그 진리값이 얘도 참이에요. 원명제가 참이면 항상 대명제가 참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원명제가 참이면 대명제가 참이잖아요.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원명제가 참이면 대명제가 참이다. 까지 됐죠? 그래요. 이거 왜 했냐면 위에 보세요. 이것만 오늘 하루 종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봐요. 무한급수합이 존재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이게 참이었죠. 그렇죠? 대어명제를 취하면 얘를 부정해야 돼요. 그 뒤집어야 돼요.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무한급수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어명제를 취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죠.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혹은 시그마 n이 1사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an 둘 다 수렴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그 소리야. 반사는 뭐야? 발산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반드시 발산하겠네. 그거는 알아요.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반드시 발산하겠네. 여기서 소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겠느냐 발산하겠느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합답형 문제 OX 문제가 있거든요. 걔를 봤을 때는 1순위가 일반항을 째려보는 거야. AN을 본다. 이렇게 AN을 딱 째려봐. AN을 봐서 극한을 때려보는 거예요. 리미트 AN을 조사한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을 조사한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로 딱 갔는데 이 두 가지를 갈릴 거예요. 이렇게. 만약 첫 번째 케이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죠. an을 딱 조사를 했더니 그게 0으로 간대요. 딱 봤더니 0으로 간다는 거예요. 0으로 가면 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몰라. 그렇잖아. 무한급수합이 존재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했습니다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성립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일반항이 0으로 가는 상태라면 수렴할지 발산할지 모르는 거예요. 따져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직접 확인해 본다. 꼭 확인해 본다. 수렴 발산 여부를 꼭 확인해 본다. 이 소리예요. 수렴 발산 여부를 꼭 확인하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원명제가 참이면 대어명제가 이제 참이었잖아. 일반항이 만약에 0으로 안 가잖아요. 지금처럼 0으로 안 가면 반드시 발산해요.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발산해. 반드시 발산하니까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아, 발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는 상황이라면 편해요. 반드시 발산할 거니까.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뭐 n제곱 이런 걸 있다고 쳐요. 이렇게. 여기 n제곱 같은 게 있을 텐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 일반항이 0으로 안 가죠? 무한대로 가버리는 놈이잖아. n을 무한대로 뿌리면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지 않아. 0으로 가지 않으니까 반드시 뭐 할 거예요? 발산할 거예요. 됐죠? 너는 발산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항이 0으로 가는 상황에서 발산하는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또 발산 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발산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시그마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뭐 할까요?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런 게 있었대요. 얘가 n번째 항이잖아요. 일반항이잖아요. 근데 n을 무한대로 뿌려보잖아? 그럼 이거 빵이야. 빵 빼기 빵이니까 빵이지. 일반항은 일단 0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 조사를 하려면 어쨌든 시그마를 뿌린 거잖아요. 시그마를 뿌리니까 직접 계산을 해봐서 수렴 여부, 발산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보로가 앞에 크죠? 항보로가 앞에 게 더 크잖아요. 크니까 너 집어넣은 거에서 너 집어넣은 걸 빼기로 마음을 먹어. 이렇게. 너를 집어넣었다는 소리는 앞에 거에다 대고 n을 무한대로 뿌리는 거거든요. n을 무한대로 뿌린다는 소리는 n 대신에 무한대로 집어넣는다 생각해도 좋아요.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었잖아요.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잖아. 0 빼기 마이너스 1이 0 빼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이때는 또 수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일반항이 0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직접 일일이 해봐야 돼요. 해봐서 수렴 발산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거고 일반항이 0으로